안녕하세요. 유튜브가 나온 의대 교수 윤하을이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시간이 남을 때는 뭘 해야 대체 불가능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의사가 되는가? 입니다. 사실 의대생, 의사들은 엄청 바쁜 것 같은데 의외로 자유시간도 꽤 많습니다. 시험도 쉼없이, 근무도 쉼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뭔가의 퀘스트를 하나 끝내면 짧으면 며칠, 길면 3년이라는 숨쉴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여유 시간이 익숙치가 않아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되죠. 저 역시 공보위 가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제대로 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건지 헷갈리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일단 너무 바빠요. 대부분은 퀘스트를 끝내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거의 방전된 상태에서 자유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생산적으로 뭔가 공부를 좀 해봐야지 하면 아니 여지껏 공부만 하다 왔는데 뭘 또 공부를 하냐 싶기도 하고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동기부여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재충전이라는 명분 하에 술 마시고 게임,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을 보다 보면 어느새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 내일 복귀네. 망했. 사실 여러분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자, 지금 예과 및 시험 끝난 본과 선생님들, 예비 인턴 선생님들, 예비 1년차 선생님들, 전문의를 따고 병역 의무를 기다리는 선생님들, 병역 의무 마무리를 기다리는 선생님들, 아니 그냥 젊은 의사쌤들 전부 은근히 짜투리 시간들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의지를 갖고 뭘 하기도 쉽지 않죠. 놀다 보니 재미도 없고 이젠 더 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죠. 아니 한 해에 3,000명씩 쏟아지는 10년이면 3만 명, 20년이면 6만 명씩 쏟아지는 그런 평범한 의사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경쟁력이 있는 의사가 돼야 할 것 같긴 한데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뭘 해야 할지도 몰라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죄책감까지 드는 그럴 때에는 진짜 합당한 명분을 갖고 놀면서 학습하세요. 확실하고 생산적으로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라는 정보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재밌어하는 분야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직접 1대1로 핵심 강의를 받으세요. 물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재밌는 유튜브들도 봐야죠. 그러나 순전히 재미로만 그냥 소비하는 걸로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면서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유튜브를 보세요. 이게 유튜브를 대하는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유튜브가 막연히 시간을 때우는 용도가 아닌 뭔가 나에게 직접적이고 확실한 도움을 주는 그런 정말 좋은 플랫폼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유튜브는 책이랑 다릅니다. 그렇게까지 집중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도 짧아요. 귀에 그냥 쏙쏙 박힙니다. 영상 자체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유튜버 입장에선 외면받을 테니 당연히 핵심만 뽑아서 유익하게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남을 때는 유튜브로 정말 부담 없이 재밌게 학습을 하세요. 여지껏 의대 공부하는 그 재미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자, 그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분야를 뭘 배워야지 의사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요? 먼저 제 유튜브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 실제 시행착오 경험들을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공이 4년차 말 국시 공부를 준비하면서 전문의 따면 바로 훈련소 끌려가서 3년간 멍 때린다는 현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유튜브로 학습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일단 영어, 한국어 외에 외국어 한두 개 정도 더 하면 좋겠다. 토익도 다시 보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면 좋겠고 사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기본은 알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공보위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돌이켜보면 공보위 때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일은 결혼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개발 팁이나 사회, 경제, 기본 지식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하긴 한데 이력서에 추가하기 힘든 항목들이었고 결국 기본적인 중국어 생활 회화 정도 탑재가 되고 일본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되면서 서울대병원 펠로우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할 당시에 현재는 3개 국어 가능하고 4개 국어까지 하기 위해 공부 중이다. 그리고 훈련소와 공보위 때 가는 곳마다 표창을 받았다. 이런 안과의사는 여지껏 없었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지도 교수님께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펠로우 할 때는 코로나 발생 전이었고 해외 학회나 외국 연자들이 한국 방문 시 특히 중국어권 의사들과 교류가 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렇게 한 해에 3,000명씩 쏟아지는 일반적인 의사들이랑 나는 다르다고, 지금 날 안 뽑고 다른 평범한 의사를 뽑는다면 장기적으로 학교의 손실이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으시다고 대학원 면접관 교수님들께도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허무맹랑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걸까요? 본인이 어필하는 경쟁력이 허무맹랑한 건지 합리적인 주장인지는 여러분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어떤 분야를 하든 상관없이 본인만의 대체 불가능한 스토리를 만들고 여러분과 무관한 제3자가 듣기에 보기에도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라는 겁니다.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게 의사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 그 중요도는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실시간 자동 번역기가 엄청 발달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외국 의사들도 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할 줄 알고 외국 환자들도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아니면 거의 통역 동반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영어 외의 외국어를 잘한다는 걸로 얻는 장점은 그 나라의 기본적인 인사말과 일상 대화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극적인 호감을 얻는 정도일 겁니다. 이 정도로는 의사로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겁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막상 큰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이력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년째 고만고만한 의사들만 보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의사는 라이센스라는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든 쓸모있는 거 하나만 갖다 붙여도 확 튑니다. 쓸모있는 장점이 2개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진짜 압도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 생기겠죠? 대부분의 젊은 의사분들이 생각하는 게 10년을 넘게 배우고 수련했는데도 본업인 의료도 잘 못하는 의사들이 태반인데 본업인 의료부터 일단 잘해야 해. 그러니 의료가 아닌 다른 것, 딴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상 짬짬이 생기는 시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분명 몇 년 내에 더 싸고 더 열정 넘치는 더 젊은 의사들로 대체되는 겁니다. 이런 학습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닝 커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러닝 커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전 요새 자기개발 유튜브나 재테크 유튜브 같은 걸 정말 가려서 보거나 잘 안 보는 편인데 그건 대부분이 이미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 진짜 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면서 그걸로 이익이나 성과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약간 그러는 건지 저도 헷갈리네요. 제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유튜브를 시작하는 목적이 1번 병원 홍보, 2번 퍼스널 브랜딩이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 과거의 제가 누구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지 못해서 그냥 하나하나 다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알게 된, 운 좋게 또래에 비해 빠르게 알게 된 그런 소소한 팁들이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에게 작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유튜브로 모든 걸 학습할 수 있다는 제 주장에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종종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 정말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 1도 모르고 눈알밖에 모르던 안과 의사가 2021년 3월부터 갑자기 홍보실장이 되면서 혼자서 맨땅에 헤딩을 시작했는데 유튜브로 독학해서 맡은 임기인 2023년 2월까지 도대체 어떤 퍼포먼스까지 뽑아낼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허접한 시행착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점점 발전하고 커지면서 대형 프로젝트들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어떤 프로젝트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아주 가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유튜브로 배울 수 있다고, 누구나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떠드는 이 사람이 허풍인지 진짜인지 말이죠.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약해보면 의대생, 젊은 의사로서 시간이 남을 때는 뭘 해도 상관없지만 집중력, 체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즐겁게 놀면서 학습하는 게 엄청 효과적이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본인의 이력에 추가할 수 있고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여야 하는 게 핵심이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할수록 재밌는 분야를 해야지 특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의사는 라이센스라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쓸모있는 한 가지 재능만 추가해도 충분히 비교 우위가 확보되고 두 가지 이상부터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인 사람이 된다. 입니다. 결국엔 이력서에 쓸 수 있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쓸모있고 본인이 재미있는 것을 유튜브로 짬짬이 재밌게 학습하라는 거겠죠?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뵙죠.